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이번 주 오늘 하루 열리고 또 내일 주말로 휴장이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장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시장은 지난 일주일간 휴장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있었던 시세에 대한 정리를 하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로봇주가 초강세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였는데, 왜 그렇게 크게 상승세를 보였는지, 그리고 로봇주의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건지, 이런 것들 한번 가늠해 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이 이제 휴장 지났으니까 어떤 업종이 강세 볼지도 한번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초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무려 21.26%까지 30만 1,000원까지 도달하면서 시총이 이제 6조에 육박하거든요. 이제는 로봇주도 명실상부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로봇주 전체적인 부분의 시총의 합을 따져 봤을 때는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로봇주의 총합의 시총 자체가 시장을 끌고 올라갈 정도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시장이 오늘 수급 정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반응을 하면서 초강세를 보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코스닥의 종합지수가 초강세를 보인다면 그때도 로봇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셈법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보는 거는 일단 25년 1월 달에 들어와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뭐였죠? 바로 AI 반도체 기술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딥시크 충격으로 오늘 반도체 종목이 일단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반도체 종목이 지금 끝났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제가 연휴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반도체는 계속해서 N자 파동으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일 것이다. 왜? 주도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로봇주는 못 가나요? 그거 아니죠. 로봇주의 조정을 조금 기다려 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로봇주가 조정 없이 그래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종합지수 자체가 박스권에서 쉬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쉬어가면서 종합지수를 억누르는 효과를 내보내고 있었고, 그렇다면 만약에 다음 주가 되면서 시장의 개선세를 보이고 종합지수가 랠리를 펼친다면 그때도 로봇주가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살짝 물음표가 찍힌다는 겁니다. 만약에 종합지수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면, 또 그 랠리를 이끌 것이라면 로봇주는 아무래도 서브 섹터가 될 것이고, 그 주도주 안에는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시총이 큰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차지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제일 강하긴 했습니다. 오늘 조정 받았더라도 강하거든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AI 반도체, 이 딥시크발 충격이 받을 때 바로 반응한 주요 업종과 또 종목이 있었거든요. 일단 주요 업종으로 보면 바이오테크가 강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을 했을 때도 바이오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처음에 있었고, 또 막판에도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2월 달에 상승을 예고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하나, 애플이 올랐습니다. 근데 애플이 오른 이유는 사실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등등 브로드컴 이렇게 상승을 보일 때 애플은 조금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이유가 중국에 대한 수요 둔화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메타 등등 AI 기술주가 하락을 하는데 갑자기 애플이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이건 뭐죠? 그냥 이쪽에서의 차익 실현, 엔비디아나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일단은 애플부터 사자. 일단은 애플이 싸. 그리고 AI랑 벗어나 있는데 시총 상위주야. 그러니까 바스켓 매매 쪽으로 애플로 쏠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시선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아니라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 TSMC 이런 종목들 빠질 때 그런 기술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애플이 쉴 때, 애플이 마이너스권에 들어갔을 때 올라가는 업종을 주목하자. 일단 급하게 애플을 바스켓으로 담긴 했는데 사실 애플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가격단으로 매력 있는 구간도 아닙니다. 그러면 임시로 들어왔던 애플의 수급이 빠지면서 어떤 업종의 힘이 실리는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금리 인하 기조가 매우 강세적으로 느린 속도로 빠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누가 뭐래도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힘을 받는 건 결국에는 성장주고 바이오도 그 축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25년 1월달 바이오의 시세는 매우 아쉬운 시세를 보였다. 그런 부분을 보였을 때 바이오가 지금은 출발을 해줘야 될 텐데, 빠르게 바이오가 2월 3월 해서 올라가 주어야만 그 다음에 또 순환매가 돌아오고 또 코스닥의 종합지수가 끌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로봇주만 막 땡겨 올린다, 정치테마주만 막 땡겨 올린다, 트럼프 트레이드 뭐 우주항공 땡겨 올린다, 그렇다고 해서 종합지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현재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종합지수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총의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움직이게 될 건데, 코스닥에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주도주가 나오진 않았다.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IT가 낙폭과대로 인해서 먼저 오르긴 했었는데, IT가 오를 때도 종합지수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호탄을 보인 게 누구냐?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지금 쉬고 있는 게 보이는 거고,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이죠.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현재 박스권을 뚫고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할 겁니다. 아직은 바이오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종합지수의 랠리를 펼치는 그런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보는 거고요. 혹시나 종합지수의 랠리가 아니라 종합지수가 지금처럼 박스권에 갇혀있다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로봇주가 오히려 추가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종합지수가 재미가 없거나 혹은 종합지수가 랠리가 나온다는 거를 적절히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종합지수가 상승하는데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바이오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보는 거고, 종합지수가 박스권에서 애매하게 움직일 것 같아, 미국에서 뭐 고가권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트럼프 이슈도 있고 불안해, 그럴 때는 로봇주의 세팅이 더 높아지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바이오를 하든 이차전지하든 로봇주 하든 반도체 하든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지수의 방향성을 보고 종합지수가 우상향을 할지 박스권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서 업종에 대한 세팅 하시면은 매우 편안한 매매가 이어질 것 같고, 종합지수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뭐 뻔합니다. 통신장비주나 아니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정치 테마주 이런 쪽으로 세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과연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밀려 눌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하게 세팅이 완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마침 딱 맞춰서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너스 2.4%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기다렸던 뉴스가 나왔는데 왜 주가는 반응 안 할까?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한 라인업이 바로 8단 HBM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자마자 제가 베타제 분들한테 에이 이거 꽝이에요, 이거 이미 한물간 구닥다리 HBM으로 이제 슬슬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무조건 12단 승인을 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지금 12단은 아직 통과 못한 상황이고, 12단 벌써부터 하반기에 퀄 테스트 통과하는 만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상반기에는 어떤 모멘텀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조금 좋아진다고 해도 결국에 지금 시장은 HBM만 반응을 하고 있는데, HBM 12단에 대한 이런 콘테스트 통과를 지금 하반기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는 매우 부정적인 수급을 보였고, 오늘 외국인이 무려 7천억의 순매도를 던졌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매물 폭탄을 던졌고, 하이닉스에서도 3,930억에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나 하이닉스는 제가 보기엔 다시 수급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재차 20만원을 넘어서서 상승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16단 얘기하는 거는 이미 뭐 너무 먼 얘기고, 16단 쌓는 거는 힘들거든요. 현재는 12단의 퀄 테스트 통과가 너무나도 시급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분간 최소한 제가 얘기했던 게 4월달 앞으로 2달에서 3달 정도는 조금 더 하단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실적 우호적인 부분으로 살짝 반등을 할 수 있으나, 여기서도 더 랠리를 펼칠지는 그때 12단에 대한 통과,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로 판단하는 게 더 알맞은 반도체 업종을 바라보는 시선일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업종도 그냥 지금은 무조건 뭐다?
HBM이 엮여 있냐 안 엮여 있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개인 투자자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샀는데 오늘 삼성전자만 5,500원 샀습니다. 진짜 삼성전자 지금이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제 삼성전자가 족쇄를 풀었다 라고 하겠지만 알고 보니 그거는 8단, 시장에서 원하는 건 12단. 그러니까 이거는 반쪽짜리 통과라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와 거래를 텄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또 이슈를 또 넘어선 거긴 한데, 젠슨항 CEO가 우리가 휴장일 때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불편함까지 내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또 흔들림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나마도 8단 콜 테스트를 통과해서 요건 다행이긴 합니다. 이거라도 없었으면 오늘 더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장중에 반등은 했으나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다시 9.8%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권에 있는데 아마 19만원까지 혹시라도 조금 더 밀린다면 이때는 뭐 그냥 눈 감고 하이닉스는 한번 잡아볼 만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이탈이 조금 보였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크게 관여는 없었습니다. 선물 매도도 크게 관여가 없었는데 역시나 반도체 쪽에 순 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오늘은 하락 종목 한 1600개 정도로 재미없는 흐름이 나왔네요. 그리고 매크로 지표를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108포인트로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수록 우리 바이오 업종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종합지수가 랠리를 펼친다면 우리 시장에서의 바이오 업종들의 수급 개선이 상당히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바로 골든 크로스라는 기법이죠. 21선이 61선을 뚫는 거를 의미를 한데요. 코스피도 이제는 큰 방향을 돌리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500포인트까지 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마감에 2517포인트 잘 지키면서 끝났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9.8%나 빠져서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지수가 0.7% 빠졌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 기초체력 모든 것들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꼭 하이닉스가 강세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시장이 랠리를 펼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 후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 뚫고 한번 출발만 하면은 요렇게 응축된 박스권에서 만든 시세의 발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한번 잡아봐 다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강조드렸던 724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저항 이렇게 저항 걸리던 구간을 뚫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강력한 지지 박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도 724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형성했거든요. 이 지지 구간을 형성할 때는 반도체 종목들이 추가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도 한번 움직여보고 2차전지도 한번 움직여봤고, 또 마지막에 로봇주들이 대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닥이 종합지수를 지켜줬는데 아마도 코스닥도 여기서 추가 강세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202선을 수렴하면서 박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를 보였죠. 여기서 9,800포인트 이상만 넘겨준다면 바이오의 랠리 한번 기대해볼 수 있고, 2차전지는 뭐 주도주 업종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미흡합니다. 코스닥의 종합지수를 이끌 수 있는 시총이 비대한 종목 섹터군의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가지되 우리의 실제적인 투자의 자금이 유입되는 거는 큰 비중을 잡기는 엄청나게 우호적이진 않다. 다만 종목별로 또 구분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고해 보면서 대응을 자리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장 먼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25년에 가장 좋은 시세를 보였는데 오늘 개파락이 강하게 나왔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요 구간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바이오와 종합지수의 위치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랑 바이오는 어느 정도 키높이가 맞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키높이가 전혀 맞지 않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2차전지 시세가 정말 약하긴 약하구나, 이런 거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로봇주가 가장 강한 시세를 보인 거는 역시나 맞는 흐름이지만, 이 종합지수를 보면은 코스닥입니다. 이렇게 박스 횡보를 할 때 로봇주는 내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종합지수는 미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종합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말인즉슨 종합지수의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엔 바이오가 힘을 쓰던, 반도체가 힘을 쓰던, 아니면 2차전지가 힘을 쓰던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차전지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종합지수가 이 구간, 이 앞부분에서 반응하는 구간이 있었죠. 요렇게 움직일 때 바이오는 안 움직였어요. 반도체도 그다지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2차전지가 강했어요. 2차전지가 툭 튀어버리니까 역시 코스닥 지수가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시총 상위주에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가 많다 보니까 역시나 시총 상위주를 우리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아무리 용서도 코스닥 종합지수로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러나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면, 2차전지 종목들이 움직이면 종합지수가 반응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될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 보면은 우리 시장이 휴장인 이후에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그만큼 우리 시장이 지금 상승에 대한 준비가 확연히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만큼 글로벌 증시에서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전광판을 한번 보면요, 로봇주가 오늘 초강세 보였죠. 로봇주에 대한 투자 컨셉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종합지수가 횡보할 때는 로봇주가 아무래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초강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종합지수가 초강세를 보이거나 랠리를 펼칠 때도 로봇주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로봇주는 진짜로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랠리를 펼칠 때도 강세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종합지수가 랠리를 펼치는데 로봇주가 조금 쉬어가고 뭔가 삐리삐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역시나 시장의 주도주는 뭐 IT라던가 2차전지, 바이오 쪽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지수의 방향성을 보고 업종의 세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얘기 드려보는 거고, 또 로봇주로 투자하는 관점은 여전합니다. M&A를 내가 보고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은 휴머노이드라는 키워드를 맞춰서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M&A라고 하면은 뭐 LG랑 연결되어 있는 로보치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대기업 쪽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죠. 뉴로메카, 포스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로버 같은 경우도 현대차랑 연결됐죠. 이런 M&A 컨셉으로 갈 건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같은 거, 뭐 SPG라던가 SBB테크, 유일로봇, 이런 걸로도 한번 우리가 겪어볼 수 있는데, 로봇주로서 조금 매력이 없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레시스 같은 경우는 트렌디하게 같이 로봇주 움직일 때는 꼬박꼬박 잘 움직여주는데, 사실 이거는 자동 물류와 공정, 이런 메커니즘에 속해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뭐 두산 로봇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로봇주도 투자할 때는 결국에 휴머노이드 키워드나 아니면 M&A 키워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일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오늘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침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는데, 만약에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시장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치 테마주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도 지금 좋은 구간에 들어가고 있고, 제가 지금 보는 거는 국민의힘이 아직 대선 주자가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경선이 아마 화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경선에서 주요 주자들의 지지율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마도 정치 테마주의 반응도 엇갈릴 건데, 과연 시장이 좋을 때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거는 미지수라, 저는 정치 테마주는 그리 뭐 딥하게 볼 생각은 없다는 거를 다시 강조드리고요. 대통령이 이제 2월 13일까지 변론을 하고 아마도 3월 달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 있었던 정치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먼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분명히 실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정책 관련주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결정이 난 게 아니니까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살짝 보이는 주자들도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선거가 딱 헌재에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정책 기대감이 빠바박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 테마주라기보다는 정책이 엮인 이런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지켜봐야 되고, 투자의 관점을 강력하게 한번 푸시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정책 테마주는 상당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는 일단락 되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뭐 우주항공이나 로봇,
로봇은 근데 지금 또 살아있긴 하죠. 이런 조선주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오늘 이렇게 밀렸지만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10% 넘게 밀렸는데 오늘 61선 지키면서 마감했거든요. 요거 조금 더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지지 구간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지 구간 확인하는 거 본다고 하면은 그냥 지금 정도부터 분할로 접근하거나 뭐 지금 당장 잡아도 얘는 결국에는 랠리 펼치고서 18만원 위까지는 올라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공략해 본다면 그냥 진짜 무난하게 수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어떤 이슈가 오늘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한 19만원 정도 가면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나 이오테크니스, 뭐 한미 반도체 전부 다 오늘의 조정은 뭐 과도한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 미국 시장 대비해서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바이오 종목들 몇 개 둘러본다고 하면은 알테오진 같은 경우가 박스권 뚫어서 이제 37만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알테오진 얘기 드릴 때 36만원에서 38만원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27만 7천원에 들고 있습니다. 27만 7천원 들고 있는데 요 정도 구간에서는 일단 1차 목표가까지는 왔죠? 요 밴딩에는. 근데 이거 조금만 업사이드 열어서 39만원까지만 밴딩 열어볼까 합니다. 아마도 39만원 가면은 저항 구간이 생겨서 여기는 단독적으로 돌파를 이어갈 것이다. 요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은데 39만원 정도에서는 아마도 다른 키높이를 맞출 수 있는 바이오로 넘기는 걸 고려 중이다. 요 정도로 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오늘 박스 뚫었죠. ABI 바이오 지난주에 갭 뜨고 나서 요 수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딥시크 이슈로 반도체가 빠질 때, 또 기술주들이 빠질 때 바이오가 강세를 보인 효과가 우리 시장에서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당장 딥시크 이슈로 빠졌을 때 월요일날 나스닥 마이너스 3%였는데 바이오 올라갔고 또 애플의 수급이 유입이 됐거든요. 애플을 잡는 게 애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엔비디아라거나 마이크로소프트라거나 뭐 메타나 이런 종목들 던져야 되잖아요. 일단 야 딥시크 어쩌고저쩌고 브로드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던졌을 때 애플을 먼저 사는 거예요. 야 애플이 일단 주가가 좀 내려와 있네. 야 일단 이거 시총 상위 주니까 얘는 AI 아니니까 사버려! 이렇게 하고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실제로 애플의 보유를 하다 보면은 야 지금 애플이 지금 상태가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러면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지부진할 때, 횡보하거나 빠질 때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나타난다. 그럼 그 업종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메타 이런 걸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애플로 수급이 많이 이동이 됐기 때문에 애플에서 다시 돈이 나오는 게 어디로 향하는지 그런 것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미국은 당분간은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있죠. 근데 당장에 신고가를 간다? 요것도 애매하죠? 네. AI 기술주가 지금은 경계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저래 중국의 AI 굴기 이런 것들 제가 아침에도 브리핑 남겨드렸는데 이 내용 기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일단 중국 40대 청년, 중국의 기술 이런 것들은 의심해 볼만한데 중요한 거 이거나 저거나 충격을 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계심과 차익 실현에 대한 틈이 생긴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수록 일단 챙길까? 이런 욕구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도 생길 수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뭐냐면 업종 순환매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꼭 인지를 하면서 투자 관점을 계속해서 AI에 매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거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테오진 같은 경우도 뭐 보유자분들은 더 가져가도 되는데 아마 올라오면은 여기서는 박스권을 조금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당장 주피덴트 라이센스 아웃 이거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다이치 상큐 관련해서 제가 여기 구간부터 쇼츠도 막 올려드리고 이랬거든요. 다이치 상큐가 온 게 ADC 관련해서 니가캔 만나러 온 게 아니야, 이거는 알테오진 만나러 온 거야 라고까지 막 얘기 드리면서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 나올 때 41만원부터 42만원 사이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은 여기서는 차익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반대로 이번에 주피덴트 라이센스 아웃 할 때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이 와서 뭐 초강세 보인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차익 실현을 일단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쭉쭉 더 막 가가지고 45만원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진이 지금은 수렴을 조금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도 많이 횡보를 했기 때문에 올라와서
오랜 시간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횡보하거나 아니면 올랐다 내렸다 뭐 이렇게 하는 수렴의 시간이 살짝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구간의 밴딩을 일단 36에서 38만 원 봤는데 39만 원까지 열어두고 저는 볼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HAB도 이슈가 있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항서제약에서 너네 손 왜 안 씻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FDA에서. 그래서 뭐 이거 고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기 전에 야, 손 씻고 들어가라. 근데 지금은 뭐 손 잘 씻나 보죠. 그러니까는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HAB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FDA 승인 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FDA 승인 난다고 주가가 엄청 막 계속 올라간다? 뭐 재료가 대단하긴 한데 이미 그런 기대감들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업사이드를 얼마큼 열 수 있을지는 일단은 실적이 찍히는 거. 이제 HAB도 뭔가 셀트리온의 길을 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업사이드에 대한 매력을 분명히 생각하고 투자를 이어가야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가 이제 에코프로 BM이 오늘도 버티면서 마감은 했는데 그냥 바닥잡기 정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일단 16만원 17만원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나면은 여기서 또 지루한 흐름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마 2분기 실적 발표나 1분기 실적 발표 요거 보면서 여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스타트가 끊기는 시기가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4분기 결산도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냥 자연 반등 나오고 나면은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제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역시 강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다 있던 범주 안에 있어요. 언론에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뭐 IRA 어쩌고 저쩌고 뭐 보조금 막 이런 말 하는데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생각보다 약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뭐 니오라던가 샤오퐁이라던가 일단 미국이 묻어있는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은 초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 어제 미국 시장에서 5% 이상씩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라가면 우리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전기차 업종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고려를 해봐야 돼요. 득도 있고 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중국 내수에 진입이 되어 있는 뭐 틴치라든가 고어다리타롱 뭐 이런 전액 기업들, 캐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약세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묻어있는 전기차 업종들은 상당히 강세 보였다는 건 우리가 야 이거 생각보다 미국에서 전기차 제재가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주 정부의 정책은 매우 강경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차로의 전환 이런 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크레딧 관련해서 25년 바로 올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이죠. 가장 가파른 각도로 전기차 전환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드라든가 스텔란티스 아니면 GM이라든가 뭐 도요타든 전부 다 뭐죠? 전기차 전환율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돼요. 이거 빠르게 끌어올리지 않을 거면 내연기관차도 그냥 안 팔아버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벌금 내기 싫으면 뭐죠? 전기차 그만큼 많이 팔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지금은 내연기관차 세대 팔 때 전기차 한 대를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 4대 팔았을 때 전기차 한 대만 팔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벌금도 $5,000로 매우 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죠? $20,000입니다. 벌금은 4배로 오르는데요. 내연기관차 3대 팔 때 전기차는 무조건 한 대는 꼭 팔아야 돼요. 이게 점점 돼가 나중에 1대1 비율 되고 뭐 0.5대 1 비율 내연기관차 0.5대 팔면 전기차 무조건 한 대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충족하지 못한 뭐다? 이제 티켓을 사야 되는데 그게 벌금 티켓이거든요. 하나에 얼마? $20,000. 그냥 내연기관차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 2차전지 지금 투자를 뭐 엄청 큰 비중을 하기엔 조금은 찍어 먹어봐야 될 길이 많이 있지만 저가 매력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니까 혹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당장에 막 나는 로봇주 막 올라가니까 야 나는 왜 로봇주가 없지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로봇주 못 잡았으면은 그냥 보내주는 거고 좋은 가격 오기 전에는 그냥 또 먼저 로봇 투자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거고 종합지수 랠리와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대로 종합지수의 랠리를 보고서 그 랠리가 나올 때 내 종목이 올라간지 그런 거 기다려 보는 거고 만약에 종합지수가 하방으로 가는 거를 보고 시스템머지 배팅을 했다. 그러면 종합지수 빠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종합지수의 방향성을 항상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나는 뭐 상승할 확률이 뭐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시장
시장이 빠질 확률이 10%인 것 같고 횡보할 확률이 뭐 30-40% 되는 것 같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비중을 이렇게 세팅하면은 또 그 방향이 어디로 가든지 다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응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올려드린 글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는 다 못 담갔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도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라이브에서 한참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강조드린 건 투기 말고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올해도 저는 작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강하게 얘기 드린 거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정도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작년에 제가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나은 세팅이에요. 지금 상황도 좋고 시장까지 도와줄 거거든요. 시장까지 도와주면 작년보다 더 잘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해서 여러분이 돈 버는 사람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저는 이번 주말 보내고 일요일 라이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일요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